네, 장전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은비입니다. FOMC 결과에 환호하는 간밤 미 증시였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만을 기다리면서 어제 양시장 명확하게 엇갈린 방향성 보여줬는데요. 이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내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전거래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 상승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하게 빨간불 켰는데요. 이 한때는 1% 넘게 오르면서 2,640선을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기술주들 1%를 훌쩍 넘는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이 사직생의 각오로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한 점도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지면서 점차 하락세가 강해졌는데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알테오젠과 HLB 등 대장 바이오주들이 5% 이상 급락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미 증시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장의 이벤트였죠.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로 들어섰는데요.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고 또 시장은 환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M7 기술주와 또 일제히 7종목 모두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도 1.4% 상승 나와줬고요. 다우와 S&P 500도 1%가량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FOMC 결과를 긍정적으로 소화해준 우리 뉴욕 증시였는데요. 우리 시장도 이 훈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그날의 시장 전략 미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마감 상황 살펴보고요. 전문가님과 함께한 미증시 이슈 포인트들과 함께 개장 전 이슈 포인트들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도 관련해서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AI가 포착한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면서요. 개장 후엔 실시간 개장 흐름 그리고 특징주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매일매일 전문가가 선별한 시그널 포착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하단에 팍스 통신망 통해서 들어오시면 미리 알려드리기 때문에 미리 입장하시고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팍스 통신망 입장하셨다면 개장 전 워밍업 출발합니다. 먼저 브리핑 먼저 보고 오시죠. 김혜주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혜주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FOMC 경계감에 미증시 조정에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반도체주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지수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엇갈리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0.6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96% 하락하면서 73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실까요? 코스피는 개인이 6,744억 원 순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3,026억 원, 2,873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실까요? 개인이 2,167억 원,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1,733억 원, 198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국내 핫이슈 두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모바일, 가전 모든 분야에서 AI 기술을 강화하면서 초격차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5세대 HBM 공급이 시작되었고요. 6세대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노 공정을 연내 확보하겠다고 밝혔고요. 2027년 1.4 나노 공정 개발까지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에 따라 주가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56% 상승했고요. HBM 관련주인 SK하이닉스도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실까요?
엔비디아가 GTC 2025에서 차세대 AI 칩을 공개했죠. 블랙웰 울트라와 베라루빈을 발표했는데요. 블랙웰 울트라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이고요. 기존 제품 대비 더 강력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갖췄습니다. 베라루빈은 2026년 하반기 출하 예정이고요. GPU와 자체 개발 CPU가 결합된 형태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최대 50배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조금 꺾였지만 간밤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국내 AI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까지 핫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혼조세 보였습니다. 소폭 하락했던 반도체주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기대감에 회복했는데요. 삼성전자는 1.56% 빨간불 켜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1%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도 같이 오르는 흐름이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1.69%, 에코프로비엠은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주도 빨간불 켰는데요. 현대차는 1.75% 상승했고요. 기아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강세를 보여주던 방산주, EU가 유럽 재무장을 위한 데비텟의 203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 로템은 1.44% 상승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4%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조선주도 살펴보실까요? 연이은 수주 발표로 강세를 이어왔지만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하나오션은 1.6% 하락했고요. HD현대중공업도 1.74% 하락했습니다. 금융주는 계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KB금융이 1.25% 상승했고요. 신한지주도 1%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바이오주는 강세를 보여줬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소폭 하락했고요. HRB는 강한 흐름 보여줬지만 6%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화학주와 정유주는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SK이노베이션은 이틀 연속 소폭 하락했고요. LG화학은 4.54% 소폭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주 살펴보겠습니다. 17일 가격 인상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는 농심이 5.5% 상승했고요. 실적 발표한 오리온은 4.4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대형주 업종별 흐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간밤의 미증시도 확인해 보실까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죠. 파월 의장은 관세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해서 시장을 안정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3대 지수 모두 반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92%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1.41% 올랐습니다. S&P 500도 1%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M7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업종이 상승하는 분위기였죠. 시총 상위 종목들도 상승세 보였는데요. 애플은 EU가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명령했죠. 이는 모든 브랜드 기기와 호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 미국과 EU 간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애플은 1.2%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상승하는 흐름이었죠. 젠슨 황이 AI 칩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1.81% 상승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GM과 손잡고 로봇도 개발하겠다고 밝혔고요. 또한 트럼프 관세 정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알파벳은 EU 과징금 부과 예고에도 상승하는 흐름이었죠. 2.23% 상승했고요. 이외에도 모두 오르는 흐름 보여주면서 테슬라는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진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M7 종목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미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모두 반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확인이 필요하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시그널들 포착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김혜주 캐스터였습니다. 자,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 에릭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뉴욕 증시와 이슈들 함께 살펴볼 거고요. 우리 시장에서 오늘 움직일 수 있는 포착주들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 시그널 포착 종목들까지 살펴보시면서 오늘 시장의 대응 전략들 함께 잡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 전문가님의 이 시장 대응까지 실시간으로 모두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볼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앞서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상승 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지난주 제가 반도체 지금부터 봐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분들은 오늘 그 결과물을 또 획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방송 중에 그리고 방송 이후에 준비된 팍스통신망에서 디테일한 내용들 준비를 해왔습니다. 방송 중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그러한 중요한 정보들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간밤 FOMC라는 큰 산을 넘어서면서 이 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건의 추가 인하가 있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왔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다행히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고 또 좀 기대를 하고 갖고 있었던 이 FOMC 일정이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일부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줬죠. 기존의 이런 금리 인하 이외 유지를 해줬고 또 긴축 양적 긴축 완화에 대한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GDP 하향 시장에서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실업률 예측치 소폭 상향을 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무난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증시 반응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나타났죠. 미증시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났고 어느 업종이 하락하지 않는 전반적인 반등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증시도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중요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또 새벽에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결정적인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경기에 대한 둔화도 굉장히 짙은 상황이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의 확률이 올라간 것은 맞지만 가능성은 낮다. 또 관세에 대한 인플레 영향이 있더라도 일시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본다라면서 이 시장을 달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대응 전략들 대표님께서 세세하게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장전 이슈들 함께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젠슨항 CEO가 AI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GTC 2025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젠슨항의 발언에 의해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반면에 엔비디아는 이런 일정 진행 속에서도 이전일까지 굉장히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죠. 그러한 측면에서 기술적 반등이다, 저가 매수세이다 평가할 수도 있지만 반등의 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증시 역시 어제는 또 로봇에 대한 발언이 나왔습니다만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훈풍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러한 일정 속에서 젠슨항의 발언에 좀 더 집중을 해 보신다면 단기적으로 유리한 구간을 챙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젠슨항 CEO도 파월 연준 의장과 발언과 좀 비슷한 결의 인터뷰를 하면서 관세로 인한 영향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를 살펴봤을 때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어떤 섹터들이 움직일지 그리고 개장 전 이슈로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구리 관련해서 준비해 주셨죠?
네, 구리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만들어주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지금의 시황 흐름에서 집중을 해볼 수 있는 테마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 구리 가격이 5개월 만에 다시 한번 최고치에 근접을 했습니다. 1톤당 1만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구리 가격 상승 배경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작용하고 있겠죠. 중국이 추가적으로 이런 원자재 사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 수요가 늘어났을 때 현재 부족한 공급 상황에서 구리 가격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공급 이슈, 부족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구리 관련된 업체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리는 사실 산업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코프박스라고 또 명칭을 하고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꼭 필요한 원자재 중에 하나인데 특히 관련 업체들이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업종 중에 하나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마진이라는 것은 원자재가 상승했을 때 그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마진이 줄어드는데 특징적으로 이 구리 관련된 기업들은 원자재가 상승했을 때 추가적으로 마진이 늘어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스컬레이트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 원자재가 상승했을 때, 즉 이 구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마진을 낼 수 있다는 점 주목을 해 보시면서 말씀드린 이 구리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을 했을 때 국내 기업들 역시 그러한 수혜를 입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구리 선물 가격이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원자재 가격이 늘어나면 마진이 또 상승하고 마진이 상승함에 따라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중국이 올해 경제 목표를 내수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세운 만큼 이 산업 필수 소재인 구리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할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리와 관련해서 세 가지 관련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이구산업 그리고 대창, 풍산까지 이어서 차트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련주들이 이미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 굉장히 구리 가격 수혜를 또 받으면서 8,000원 중반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후 구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가 역시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장기 이평선 아래쪽에서 오랜 기간 머물렀고 다시 한번 상방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는데 특징적으로 12월 9일 저점 만들어줬습니다. 헤드를 만들어줬다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리 가격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강한 저항대 부분 충분히 돌파해서 안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 구리 관련된 이슈를 가져온 이유는 반도체 지금 긍정적인 흐름 타고 있고 이미 많은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이크론 실적 일정이 있죠. 그 결과에 따라서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올지 혹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줄지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변동성을 염두에 둘 때 이 구리 관련된 종목들 트럼프 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섹터이지 않나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구 산업 역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대창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 위쪽에서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대창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역시나 1,500원대 중반의 저항대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들어가기에는 애매한 자리이니까 위쪽으로 1,500원대 돌파 이후에 완벽하게 지지 구간에서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은 혹은 저항대에서 밀린 구간에서 좀
지금 지지가 확인된 구간 정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풍산이 있겠죠. 풍산은 뭐 총알 관련해서 독점 기업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특징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 주이다 보니까 중동 리스크 그리고 우크라 전쟁이 지속되었을 때 그러한 수혜 기대감을 가지고 또 고점까지 도달을 했던 종목이죠. 이후에 전쟁 관련해서 리스크가 완화되다 보니까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강하게 차익 매물이 나왔고 정말 45,000원대 부분에 도달을 할 정도로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고 올라온 모양새인데 최근에 상승세를 만들어낸 것은 구리 관련된 재료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 방산 관련해서도 여전히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만 원대 그리고 8만 원대 부근까지 도달을 한 모습인데 현재 구간 또 저항대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일부 주가 위치가 확인되었을 때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하나 정도 또 전략적으로 가져가 볼까 합니다. 그런 부분 방송에서 다 풀어드릴 수 없겠죠. 지금 바로 박스통신망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공략을 해서 수익까지 연결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총 3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전기차와 반도체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까지 확대되면서 구리의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구산업, 대창 그리고 풍산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구리와 황동 판재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죠. 이 작년에 수혜를 본 적도 있을 만큼 굉장히 상방이 열려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방 시도 중이고 12월 9일 저점을 찍은 만큼 저항대를 돌파해서 안착이 가능한 종목들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수요의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섹터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창 같은 경우에도 장기평선 위쪽에 안착하면서 이 지지 구간에 안착하는지 실시간 체크가 중요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저항대에서 밀린 구간에서 지지 확인된 가격으로 접근하시는 방향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중동 리스크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조금 더 강하게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난 만큼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종목 끝까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느 자리에서 대응이 가능한지 또 앞으로 잡아보면서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인지 실시간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캔해 주시면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구리 관련 섹터들, 종목들 그리고 실시간 흐름들에 대한 조언들까지 가이드들까지 아낌없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입장하시고 장전의 정보들 장중에 그리고 방송 후에도 함께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XL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죠? 네, 개인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테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 GTC 2029에서 CXL 관련된 재료를 또 다시 한번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핵심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엔비디아 안방에서 SK 하이닉스가 HBM4를 첫 공개했는데 디테일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결론적으로 HBM의 D를 이을 PIM, CXL 그리고 AI용 SSD 같은 혁신 기술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도 수년 전부터 이런 CXL에 대한 기술력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추가적인 또 사업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지금의 주가 위치에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 증시를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보다는 반도체 내에서 또 순환매를 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또 포진되어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CXL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인공지능 컨퍼런스인 GTC 2025에서 HBM4를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기술력 과시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XL 제품들도 같이 소개를 했는데 이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런 산업들이 성장하면서 CXL과 같은 고성능 데이터 처리 기술이 필수적이죠.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와 PCB 그리고 테스트 장비 관련 기업들까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세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뭐 많은 종목들이 있고 최근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주목을 받은 종목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을 또 해볼 종목들은 조금 더 지금 구간에서 수익 기대감이 더 큰 종목들이지 않나라고 보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TLB, 네오셈, 오키스전자 살펴볼 텐데 바로 차트 흐름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TLB 같은 경우 최근 반도체 상승 흐름 그리고 CXL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했죠. 이후에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위쪽으로 안착을 해 있는 구간입니다. 이러한 종목은 우리가 위쪽으로 강한 돌파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눌림목에 염두를 두면서 고점 저항대까지만 노려봐도 그 수익 구간이 꽤 큰 구간이죠. 20%대까지 또 도달을 할 수 있는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주가 위치도 굉장히 유리하다 보고 있고, 거래량을 감안했을 때에도 갭 뛰어서 상승했던 거래량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업황적인 그리고 시황적인 흐름에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TLB도 역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 관련된 종목들이 비슷한 차트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마성 재료가 실려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비슷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오셈 같은 경우도 비슷한 차트 흐름이죠.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장기 평선 돌파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장기 평선 위쪽에서의 안착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유리한 구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눌림목을 연출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눌림목 저항대까지 도달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저항대를 돌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재료를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오킨스 전자 살펴보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 두 종목보다 먼저 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강하게 밀렸죠. 이후에 장기 이평선 돌파를 아직 못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수급에 대해서 또 유리한 종목이지 않나 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또 기대할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가장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총적으로도 가볍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세 가지 종목 조금 더 체크를 하면서 정말 이 CSL 재료를 가지고 강한 흐름 그리고 저항대를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선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함께 하시는 팍스통신망에서 들어오시면 함께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부분들은 방송 중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CXL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TLB와 네오셈 그리고 오킨스 전자까지 함께 살펴주셨는데요. 이 기업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만큼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안전한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마감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지, 또 국내 증시 오늘 만약 강한 흐름 보인다면 이 종목 장세가 펼쳐질 때 반도체와 CXL 관련한 그런 섹터
투자자들이 좀 주도하는 종목들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편하게 살펴보시면서 우리 전문가님의 실시간 대응 상황까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팍스통신망은 오늘 방송까지 열려 있거든요. 방송 이후에는 굳게 문이 닫힌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한 시장 그리고 어려운 시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서도 든든한 종목들 함께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0일 목요일 우리 시장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강하게 켜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1% 오른 2,647선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0.41% 오른 741선을 지나가면서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출발 상황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이닉스가 강하게 주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대 넘는 코스피 상승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계속 되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빨간불 강하게 켜면서 조금 더 상승 흐름으로 이끌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알테오젠 같은 코스닥의 대장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0.72% 하락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세를 보여주며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상대로 금리 동결의 영향으로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오늘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정 부분 미증시의 흐름을 또 봤을 때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얘기했죠. 장 초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되었을 때는 차익 실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주가 형태를 봤을 때 59,000원 위쪽에서 안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마이크론 실적 결과를 좀 보셔야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국내 증시 여전히 또 헌재 재판 일정 그리고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는 구간입니다.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유리한 구간을 좀 챙겨가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지금과 같이 좀 까다롭다 할 수 있는 장세에서 끊임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핵심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 좋습니다. 강한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끝까지 방송 보시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지 또 추가 상승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저희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시그널 포착 종목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함께 공략할 예정입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셔서 저희 전문가님의 가이드들과 그리고 종목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팍스통신망은 방송 시간이 지나면 굳게 닫히기 때문에 미리 입장하셔서 편하게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 당일 상승률 18%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개파락으로 출발했을 때 재료와 흐름을 짚어주시면서 전략을 주시면서 긍정적인 흐름과 함께 영향을 미치며 당일 18%대라는 급상승을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히든 종목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꼼꼼히 엄선해서 선별한 시그널 포착 종목들까지 준비해 주셨거든요. 팍스통신망 통해서 입장해 주셔서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드디어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꼭 챙겨봐야 한다는 그런 이유, 힌트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테마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또 준비한 시그널 포착 종목 또 소개를 드리기 전에 필옵틱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간단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3월 10일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고 11일 시초가로 공약을 했습니다. 당시 필옵틱스 아래쪽에서 또 기회를 주고 있는 구간이다 판단을 했는데 시초가 공약을 해서 1차 목표가까지 보시다시피 상세한 그리고 디테일한 전략을 공유를 했습니다. 자, 이후에 또 아시다시피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죠. 해서 24%대까지 상승 구간을 만들어줬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준비해 드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성향에 맞게 짧게 공략하든 조금 더 끌고 가든 어쨌든 강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준비해 오고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필옵틱스 개파락 출발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가격 메리트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실제 상승 구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고 30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전일 또 갭 뛰어서 상승 흐름까지 이용하면서 목표가 달성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만들어낸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필옵틱스 사실 유리기판 관련해서 최대한 또 유리한 구간에서 선침해를 했죠. 반도체가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충분히 좋은 구간을 또 여전히 포착을 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준비해온 이 시그널 포착 종목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역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눌린 구간이 굉장히 또 기회이다 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종목을 접근했을 때 지금의 시황 흐름과 업황 그리고 차트 위치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지 선별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별을 해왔습니다. 잠시 후 바로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해서 시그널 포착 종목 준비해 주셨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필옵틱스 3월 10일 당일에 상승률이 18%대라는 급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다음 날은 24%까지 오르면서 오히려 더 높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이 시그널 포착 종목 나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수익률 내 계좌에도 챙겨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요, 저희가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에서만 이 시그널 포착 종목 그리고 세세한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요,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님의 실시간 체크 그리고 실시간으로 재료와 흐름들 함께 살펴보시면서 지금 시그널 포착 종목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는 로봇 관련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조 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로봇을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작년 9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관련해서 연구개발비가 약 13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이 종목, 히든 종목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이 종목과 세세한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종목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대표님 힌트 한번 주시죠. 네, 먼저 핵심적인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국내 대기업들도 이 로봇 사업에 대해서 정말 본격적인 투자와 또 실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련된 업체들 또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 준비해온 이 시그널 포착 종목 삼성전자와 굉장히 밀접한 또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특징적으로 로봇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 로봇 감속기 관련된 시장 점유율은 일본이 가장 강하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로봇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재료도 역시 또 추가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성장을 만들어내 갈 수 있는 재료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웨이러블 로봇 보핏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메인 공급사이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정말 로봇 관련해서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종목이다라고 또 두 가지 힌트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 흐름인데 최근 차트 흐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강하게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아래쪽의 매물을 모두 소화한 형태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전 박스권 위쪽으로 안착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또 감안했을 때 그리고 로봇 관련된 재료를 감안했을 때 위쪽으로 박스권 형태 다시 한번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구간이 박스권 하단이다. 그리고 위쪽으로 박스권 상단까지 도달할 가능성을 본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 점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자세한 전략들은 팍스 통신망에 들어오셔야만 제가 제공을 할 수 있는데 들어오시지 않으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이제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러한 유리한 흐름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차트 흐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구간 그리고 제가 조금 전 차트를 잠깐 봤는데 함께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전략을 공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방송 중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유리한 구간부터 위쪽으로의 흐름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알려주신 이 종목, 이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자율공정 AI 로봇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수혜를 같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대 주주를 확보를 하면서 로봇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로봇 핵심 부품이 바로 감속기죠. 이 감속기는 모터 회전 속도를 낮추면서 토크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로봇이 보다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 감속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이 종목은 일본 기업의 의존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 재료들이 정말 좋은 재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이 종목 꼭 챙겨가 주시면서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공지능 AI 열풍에 따른 그런 좀 더 기술 집중해 하고 있는 모습까지 함께 따라가시면서 오늘 이 종목까지 꼭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차트적인 흐름으로도 봤을 때도요. 이 박스권 구간 안에 있으면서 현재 구간 올라갈 수 있는 공략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나도 많지만 어느 지점에서 어떤 저점, 타점을 공략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 안전한 자리에서 현재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인 만큼 지금 같이 들어와서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단에 팍스통신망 열려 있습니다. 하단 팍스통신망에서만 오늘 대표님의 이 종목과 대응 전략, 시장 상황 실시간으로 체크해드리고 함께 떠먹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QR코드 통해서 같이 들어오셔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놓치면은 안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까지 주신 만큼 정말 오늘이 마지막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만 입장하셔서 늦지 않게 놓치지 마시고 이 종목 꼭 계좌에 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하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리스크를 조금 해지할 수 있는 종목들만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니까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오늘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 조금 더 힌트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힌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네. 해드렸죠. 해서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은 말씀드렸던 이 시그널 포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공유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내일장 머사지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구리 관련해서 유망한 종목들 혹은 또 CLX 관련해서 유망한 종목들 중 하나를 선정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소개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난주죠. 3월 13일에 소개를 드리고 14일에 또 진입을 했던 이 하나 시스템 역시 아시다시피 정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러한 특징주 분석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혜택을 드리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줬지만 조금 큰 수익 구간을 만들어준 종목 한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2월 21일 카페24 아시다시피 매수가 대비해서 29%대 이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하나 시스템 그리고 이전에는 태성과 같이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을 선침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유용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목에 대한 또 내용들뿐만 아니라 시장 흐름 그리고 업황적인 부분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의 또 공시들과 연관되어서 주가 흐름까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챙겨갈 수 있는 기회이니까 방송 중에 꼭 입장하셔가지고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 나도 좀 챙겨가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는데 안전한 종목을 챙겨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점을 놓치지 않고 안전한 종목으로만 선별해서 알려주십니다. 특히 피롭틱스와 하나시스템, 카페24 같은 태성과 같은 종목들 추천해 주신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으니까요. 오늘 이 시그널 포착 종목 함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시그널 포착 종목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네, 오늘 어떤 종목으로 또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말씀드렸던 종목들 많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조금 체크해 드리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항대에 도달한 이 삼성전자가 조금은 버거운 모습을 장 초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내일 또 발표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이 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헌재 관련된 일정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부담이 이 주가 자체를 위쪽으로 강하게는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온다면은 그런 부분이 부담에서 호재로 전환이 될 수 있겠죠. 또 헌재의 일정 또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온다면은 충분히 지금 저항대에 머물러 있는 삼성전자의 차트 그리고 국내 증시 전반적인 움직임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결과를 본 이후에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이 시장을 체크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저항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 대응을 하셔야 또 아래쪽으로 가서 불리한 흐름들 대응을 하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꾸준히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변동성 진행될 것이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유리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주셨습니다. 시그널 포착 종목도 알려주신 만큼 오늘 대응 전략 살펴주시고 오늘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방송 이후의 대응 전략은 QR코드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